주말 잘 쉬셨습니까? 비가 많이 왔죠, 그죠? 뭐 산사태도 이야기하고 뭐 이러는데 시골에 계신 분들은 조심하시고. 자, 주말 저녁에는 뭐 꼭 반드시 들어오셔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중에는 시세를 보다 보면, 그죠? 시세에 함몰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한 주를 이렇게 미국 시장 주말 시장을 정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새로운 주가 시작되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을 체크해보고, 그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사람이다 보면 시세를 막 보다 보면 시세에 함몰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세가 움직이지 않을 때 시장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 또 뭐 기술적이나 또 펀더멘탈적으로 변화하는 요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자, 이제 골드만님, 기쁜 조약들님 다 들리시죠? 주가는 주식의 가격이, 그죠? 이 펀더멘탈만 가지고 움직이면 오히려 너무너무 쉬울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권하고, 이제 8월 달인가요? 8월 14일인가 때부터는 양방향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막 질문하고 이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까지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이게 이제 하도 이제 그 뭐 불법 리딩방이니 불법방 이런 것들이 판을 치니까, 그죠? 뭐 이게 쌍방향 대화를 아예 못하게 그렇게 이제 법률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는 이제 뭐 이 MTN 머니투데이 아침마다 제가 보내드리는 카페, 거기로 이제 실시간 질문하시면 제가 이제 그거를 봐서 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나중에는 제가 이제 그 네이버 카페에도 뭐 지금 별로 사람이 보지는 않지만 그것도 일부러 해놓는 게 뭐 의사 전달의 수단이 필요로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왜냐하면 이제 지금 카톡방이나 이런 데에서 질문을 하는 걸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그런 법률안이 8월 달부터 실행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튼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일부 방송하는 데 있어서 원활한 커뮤니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뭐 원체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기꾼들, 그죠?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사실 주식은 이렇게 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의 이제 단기 흐름을, 그래서 이제 제가 매번 이야기할 때 어, 단기 매매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음? 음.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주식을 아까 이제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펀더멘탈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제 때때로 나오는 뉴스, 그죠? 뭐 오늘 혹시 여러분들 그 뉴스에 그거 보셨어요? 뭐 중견기업 회장이 와이프를 뭐 와인병으로 때려갖고 지금 뭐 고소, 뭐 살인미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뉴스가 났던데,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지만 행여난 우리가 뭐 매수한 주식이, 그죠? 대주 그런 거에 연루가 되면 암만 실적 좋아도 하루 이틀은 세게 떨어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이제 경영자의 어, 불안이라고. 경영자, 그죠? 그래서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단기적으로 너무 많아, 그죠? 어떤 기업이 갑자기 유상증자를 할 수가 있고 하룻밤새, 또 어떤 기업이 하룻밤 사이에 블록딜을 할 수가 있고, 그죠? 또 횡령이나 배임 이런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그거는 좀 예외적인 흐름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털이 좋아도 많이 올라왔을 때 어느 특정 세력이 수급적으로 매도를 많이 하면, 그죠? 힘이 약한 개인 투자가 수급 부분이 그것을 감당해내기가 어렵고, 그런 게 이제 불법 공매도 같은 경우에 더한 거죠, 사실은. 그죠? 조금 안 좋을 것 같다면 그 회사의 펀더멘털 이상으로 공매도를 더 치면서 주가를 완전히 박살을 내서 포기하게 만들고 그네들이 올라오게 하는 그런 부분을 갖기 때문에 단기 매매가 그만큼 어려운 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위험을 사실 조금이라도 회피하기 위해서 종목 부분을
이쪽 갔다 저쪽 하기도 하는 거고, 그런 와중에 또 어떤 부분은 길게 끌고 가는 것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역풍이나 그런 우여곡절을 이겨내면서 가는 것 또한 또 주식이지,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개인들이 얼마만큼 주식과 관련해서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기술적 흐름 부분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 틀리고, 그런 흐름들이 이제 진행됐을 때 내가 매수와 매도의 그 강약을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다 이제 단기 매매나 중장기 매매 다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함께 놓여 있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일부 한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해외 시장을 한번 보자고. 자, 이제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마감을 했어요. 그죠? 해외 시장이 마감을 했는데, 자,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시장하고 같이 열린 시장에 있어서는 대만이 0.5% 상승하고 상해가 0.73% 반등을 하고 홍콩이 0.1% 반등. 그죠? 제한적으로 반등을 한 가운데에서 유럽은 비실하죠.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 시장의 흐름 부분에 있어서 주요 사안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유럽은 지금 프랑스의 그 조기 총선, 그죠? 요 총선 부분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투표를 6월 30일인 오늘 미국 시장에서 프랑스에서 1차 투표를 하고, 그리고 2차 투표가 7월 7일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건 뭡니까?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거기에 이제 왜냐하면 사실 프랑스는 유로존에서 가장 높은 재정 적자를 보이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그런 나라가 행여나 극우나 극좌파 이런 쪽 아주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정당이 의회를 독점하게 되면, 그죠? 정치적 불안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속에서 극좌나 극우 뭐 이런 쪽 라인 부분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그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원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1인 1표제죠. 그죠? 또 만인이 평등하다는 거하고 또 다수결의 원칙. 그죠? 그런데 또 그것 또한 그 가장 좋은 원칙인 1인 1표제와 다수결의 원칙이 또 가장 무서운 무기로 작용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정권이 바뀌거나 할 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죠? 어려우면 갈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게 뭐 우리가 먼저 폄하하고 뭐 그래서 선거 때마다 하여튼간 노인을 폄하하는 발언도 일부 나오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뭡니까 이 뭐죠? 배타적인, 그러니까 부자, 그죠? 타겟, 소수를 타겟으로 놓고 두드려 패야 표를 많이 얻는,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항상 다수결이, 그죠? 다수결이 100% 옳은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에 의해서 피폐받고 상대적인 이 불합리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 또 1인 1표제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극우나 극좌파 정당들이 프랑스에서 의회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포퓰리즘으로 가고 거기에 그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선거가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그 선거가 끝난 이후에 어떤 방향, 흐름을 갖고 갈 건지, 그죠? 주식에 참여하는 쪽 라인 부분은 불안감, 불확실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럽 쪽은 유로스탁 부분에 있어서는 외바닥이 나왔지만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다시 한번 이제 나름의 흐름들 속에서 행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그죠? 그래서 지금 지수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지. 다만 그런 우려가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미국 시장의 상승 흐름에도 불구하고 유로스탁이나 독일 뭐 다 힘이 없이 60일 이평선에서 미리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거고,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영국도 또 투표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 총선이 치러지니까. 자, 거기에 이제 미국 시장이 6월 27일 날 트럼프하고 바이든, 그죠? 우리 시장으로 이제 뭡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 토론회를 했죠. 제가 이제 그 얼핏 보면서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말하는 툴을 보면 알잖아, 그죠? 너무 못하더라고 바이든이, 그죠?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저래가지고 행여나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죠? 대통령의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이 있겠느냐?
이거는 이 한 나라, 그죠? 한 나라를 뛰어넘어서 민주지형의 우두머리 국가라고 하고 있는 미국의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죠. 거기에 따라서 또 상대적인 트럼프 부분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적인 부분이 틀리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의 우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는 금요일 이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 금요일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아침에는, 그죠? 아침에는 미국 시장이 뭐예요? 우리도 중요시 생각하는, 왜 중요시 생각하느냐? 파월 연준 의장이 가장 중요시하는 PC 물가지표가 발표되는 상황이고, 그 물가지표가 완화된 부분을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침에 발표한 미국 이 물가, PC 물가지표는 생각보다, 예상보다도 더 좋게 나왔어요. 그죠? 헤드라인 물가도 전월 대비 그 세부적으로 보면 마이너스라고 할 만큼 헤드라인 물가가 1년 전에 비해서 2.6% 정도 오르긴 했지만 그 전년 동월 대비 상승폭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만큼 확연히 디스인플레이션의 모습을 보여줬고, 근원 물가 마찬가지로 월가가 예상했었던 0.01이나 뭐 이런 그 퍼센티지를 뭐 굳이 뭐 외울 필요도 없고, 그죠? 여튼 전체적으로 양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세게 올라가면서 요 상승 흐름 부분을 보여줬죠. 그래서 S&P 500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다 오전장에는 올라가다가 오후에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시간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키움에서는 그게 제공이 안 돼서, 분봉으로 움직이는 게 제공이 안 돼서, 요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죠? 자, 아침에 돈 안 내고 보면 이렇게 광고를 많이 봐야 돼, 그죠? 자, 다우지수가 PC 물가지표 발표되고 나서는 쭉 올랐죠, 그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죠? 세게 오르다가 10시 반 넘어가면서부터 쭉 미끄러졌어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였었던 부분을. 하나는 PC 물가지표는 이미 예상했었던 거다. 완화될 것이라는 걸.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여러분들께 돌직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여기 이제 10년물 국채금리의 모습인데, 그 PC 물가지표가 발표가 돼서 딱 떨어지다가 그 이후에 급격하게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거의 당일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 11시, 10시 반 11시 요때부터 이제 상승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돌아 나왔는데, 무엇을 얘기하려는 거냐면 이게 주가의 선반영이지. 그죠? 재료, 뉴스에 대한 선반영. 무슨 얘기냐면 이미 PC 물가가 좋게 완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제가 알고 있을 정도면 시장이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알고 있을 정도면 미국 시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지. 그죠? 중요한 건 그 PC 물가가 이후에도 계속 완화돼서 내려갈 수 있느냐지. 그래서 제가 그 수요일 날 돌직구 때에도 미리 선반영해서 4.2%까지 미국 국채 10년 금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PC 물가 지표가 좋게 나오더라도 4% 이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등하거나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IT 쪽 라인이 더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기억나시죠? 응? 그지? 다시 보여지지 않아도, 그죠? 기억나면 기억난다 그러고, 안 난다면 안 난다고 그래야 돼. 그래야 설명을 빨리 할 거냐, 안 거냐 하지. 카페에도 올려드렸고, 파워포인트 요 내용으로도 설명을 다 드렸었던 거 아니야. 그지? 한 명밖에 기억 안 나? 황제평균님밖에? 아이, 어디 갔냐? 한참 찾아야 돼. 이름을 여기다 안 써놔갖고. 여튼, 그래서, 여기죠. 그죠? 미 국채 10년물 금리, 이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얘기하면, 이미, 변수 하나, 이미 금리가 4.2%까지 하락했다는 점은, 감안해서 추가적인 금리 하락보다는 금리 하락 안정화 정도. 그런데 오히려 반등을 했다고. 그죠? 그러니까 PC 물가 지표가
완화될 거를 이미 반영을 해서 4.2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요 4.2 라인까지 10년물 금리가. 그런데 완화돼서 요 정도에서 정체되면 시장에 우호적일 텐데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여기서 역할을 한 거죠. 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이 연설을 통해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죠? 높아지다 보니까 트럼프가 뭡니까? 돈을 많이 풀고 그죠? 그러면서 이 재정정책 부분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부각되면서 그러면 물가가 트럼프가 되는 경우에 물가가 쉽게 더 잡히지 않을 거다. 그죠? 그리고 중국 뭐 바이든도 그렇고 뭐 트럼프도 그렇고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부가 뭐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오히려 트럼프는 더 심하고 이러면 뭡니까?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관세가 비싸진다는 건 왜예요? 수입 물가가 비싸진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인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죠? 또 하나의 요인은 뭐 일본 엔화가 160엔까지 약화되면서 일본이 사실 160엔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 계속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엔화 가치가 160엔 넘게 약세를 보이는 이 부분에서 달러 엔화율이 거기에서 이제 일본 정부가 뭐에 미국의 채권을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 그죠? 그래서 달러 마련을 위해서 미국채를 매각해가지고 달러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래서 또 엔화를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흐름, 이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간 거라고. 그러면 뭐예요? 단기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와 테크 섹터 주가. 그래서 테크가 더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이해되세요? 이거 지난주 수요일 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뭐 이 기술주들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조선이나 전력기계 이런 쪽 라인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나름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섹터 부분이다라고 본 것도 그런 이유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에서 음봉이 나면서 여기다 거래량까지 실렸어요. 그죠?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나 다우지수가 뭐 제일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죠? 다우지수 0.1%, 나스닥 0.7% 정도까지 떨어졌지만 지수로 보면 0.7%밖에 안 떨어졌지만 기술지의 약세, 금융지의 반등, 그죠? 사실 JP모간이나 그죠? 이런 금융주들은 오히려 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를 잘 했기 때문에 26일인가 미국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죠?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오히려 은행주들은 양호한 흐름을 보여준 반면에 그죠?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쪽 라인 부분의 하락. 이게 대체 여기서 하락 음봉에 거래량을 다 실어놨으니 그죠? 바로 못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준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여기 뭐 요 근처 라인에서 나름 박스권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번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엔비디아는 이제 저 액면 분할을 해서 차트가 좀 그거 하니까 요거를 다시 보면 엔비디아 쪽도 차트가 이제 요 핀비지가 나으니까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면 제가 이제 여기서 얘가 그죠? 이렇게 하락 리밸런싱 때문에 수급 때문에 뭐 그걸 통해서 끌고 올라와서 두드려 펴다가 반등해도 여기로 올라가는 반등이 아니라 여기서 뭐 이렇게 반등 약세 그죠? 그러면서 횡보 이런 쪽 라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 시장의 주요 기술주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 안 좋아서 이렇고 하락 요 추세 라인을 깼다. 이거 바로 올라오기가 쉽지 않는 거지. 그죠? 그러면 횡보 라인이나 조금 더 내려오거나 하는 부분으로 갈 가능성. 그러면 미국 시장의 기술주들의 힘은 크지 않다. 그죠? 그러면 그 기술주들의 힘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뭐 아마존 전혀 이상 없어. 내려와도 전혀 이상 없고 애플도 전혀 이상 없어. 하루만 더 내려오면 또 반등 위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하루 더 약할 소지가 크지. 왜? 수요일부터, 그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미국 시장으로 보게 되면 수요일 날 조기 폐장하고 목요일 날, 휴장이잖아.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뭐예요?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매매가 활발한 날은 월화, 수이겠지만, 그러면 주초 라인은 또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한 번 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시장 지수 자체는 바로 올라가기가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죠? 무슨 얘기인지.
왜? 미국 시장에 뭐예요? 그 독립기념일인가? 그래서 목요일 날 휴장이고 수요일 날 오전장밖에 안 하고 이런 부분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의 상승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상승하는 걸 기대하는 지수는 아니다라고 지난주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인 거고. 자,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미국 시장 이제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보고 이제 그걸 우리 시장 요 뭐야 경제 지표하고 실적 발표 흐름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고. 자, 아까도 뭐 다 이야기를 했지만 휴장 월요일 날 홍콩하고 캐나다가 휴장. 그죠? 왜 휴장인지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죠? 그리고 3일 수요일 날 미국이 조기 폐장, 목요일 날 휴장, 미국이. 그래서 뭐예요? 우리 시장으로 보면 미국 시장하고 뭐 목요일 날 쉬니까, 그죠? 목요일 날 쉬는 앞에 뭐예요? 미국의 이 실업률과 고용, 그죠?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또 이거 나오는 흐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경제 지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목요일 날 휴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주초 부분에 있어서는 비실거릴 수 있는 여지, 지수의 부분은. 자, 여튼 이제 그러한 부분인데 프랑스 총선이 이제 오늘 미국 프랑스에서 시작을 됐고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연장됐고 6월에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 상황인데 ISM 제조업 지수는 뭐 전달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 전에 발표했었던 중국의 요 6월 제조업 PMI는 49.5. 그죠? 2개월 연속 50 이하죠. 그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제조업 경기는 연초에 조금 반짝하다가 지금 다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제조업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할 일은 없겠죠, 그죠? 우리 시장의 중국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할 동력 자체는 크지 않다, 그죠? 자, 거기에서 화요일 날 보게 되면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할 텐데, 그죠? 화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는 화요일이지만 미국 시장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주가에 반영되느냐 안 반영된 부분은 좀 이 일자가 틀리니까. 여튼 파월 연준 의장이 가장 중요시하는 PC 물가 지표와 관련된 부분이 양호하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굳이 나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보면 월요일까지는 조금 약세를 초반까지는 약세를 보이다가 화요일 날 반등 들어왔다가 월요일 후반부터나 화요일 반등 들어왔다가 다시 목요일 부분에 휴장을 앞두고 약세를 보였다가 금요일 고용 지표를 보고 다시 반등하면서 전체적으로는 횡보하는권의 지수 움직임을 예상한다. 이해되시죠? 지수상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일 월요일까지는 미국 시장이 약세에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스케줄표를 보게 되면 그러한 흐름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죠? 수요일 날 발표되는 ISM 서비스업 지수도 지금 예상으로는 전달보다 낮게 나올 거니까, 그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디스인플레이션과 연관된 부분으로 시장이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초의 조정을 받더라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조기 총선이 4일에 목요일 날 있고, 거기다 이제 중국산 전기차 관세부가, 그죠? 38.1%로 올린 부분이 이제 시행되는 부분이니까 요 2차 전지 쪽도 요 날을 앞두고 이 주초에 좀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가질 수 있겠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조금 더 그 세분화된 흐름 부분의 발표 시간이나 내용들은 요게 있으니까,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그 당일날 체크하면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게 왜 들어갔냐? 이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과 또 우리 시장의 흐름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삼성전자, 그죠? 잠정 실적 발표가 금요일 날 있다. 그죠? 여기서 이제 하나 살펴볼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에요. 삼성전자가 우리가 반도체 수출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수출, 중량이 많은 게 아니고 단가가 감산에 의해서 올려서 지금 반도체 수출 실적이 좋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지. 지난번에 엔비디아 젠슨왕이 삼성전자와 연관해서 SK하이닉스는 시세가 센데 삼성전자는 시세가 못한 게 HBM이잖아, 그죠? 그런데 사실 젠슨왕이 삼성전자 두둔하는 발언을 했지만 여태껏 하던 그 HBM 이게 사실 통과가 못 된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 그죠? 뭔가가 안 됐으니까, 그죠? 안 됐으니까 제대로 이게 안 맞으니까,
그죠? 삼성전자에 있어서의 그 HBM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이제 노이즈가 계속 나온 거고. 그런데 그거가 통과되면 상승의 동력이 되고 하이닉스가 이제 경쟁이 붙고 마이크론이 경쟁이 붙으니까 내려올 요인이 되는 거고 삼성전자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저는 설계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재조정하는 과정 부분이 지금 삼성전자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흐름이야. 예상이야. 그건 전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여튼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것이 HBM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결국은 삼성전자의 기술력으로 보면 이후에 시간이 걸려도 통과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 거고 결국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서 더 그 실적 예비치가 더 나쁠 거라고 생각하지가 않지. 왜? 우리가 4월, 5월, 6월에 수출 흐름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양호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위치에서 뭐 크게 오른 것도 아니고 제자리 걸음을 한다면 지수상의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 시장 자체의 코스피 지수의 흐름 부분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의 금요일 하락과 그리고 월요일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 장초, 그죠? 주초 부분에 다소의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일부 염등에 둬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반론이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된 부분이 통과하고 미국 시장에서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장에서 이 은행 섹터가 강세를 보일 수 있을까? 차트 모양은 제가 그래서 은행 섹터의 부분을 봤는데 차트 모양은 다 양호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지난 주 초에도 신한지주와 연관된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부분에 있어서의 은행주 그죠? 근데 그때 이야기한 거나 지금이나 뭐 거의 비슷한 위치잖아. 그죠? 요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한 가격 라인이야. 근데 이제 은행주나 보험주 이제 그게 이제 금요일까지 강세를 보였잖아. 그죠? 금요일에 이제 강세를 보인 우리 시장에서 지수상으로 막아준 거는 금요일 날 거래소에서 낙폭과대 섹터들의 일부 반등. 그거는 PC 물가 지표의 하락 부분을 통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증가하지 않을 거냐는 기대감 하나하고 은행이나 보험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의 이 중간 배당과 연관된 매수세 그죠? 이런 리밸런싱이 일부 들어왔기 때문에 강세를 보였다고 생각을 하지 여기서 더 치고 가는 부분은 아직은 아닌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리밸런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나 있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시세를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말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게 꼭 그죠? 주가를 위로 올리는 역할만 할 것을 리밸런싱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외국이나 기관은 주식과 선물 해서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이나 복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펀드나 또 어떤 기관의 부분이 이런 수익 추구 전략의 투자 상품을 매매를 하는 경우에 그죠? 원래 당초에 가져가려고 했었던 그죠? 주식의 60%, 선물의 40%, 아니면 이 5대5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이런 포트 비중을 갖고 가는데 기본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어. 그죠? 그러면 선물은 만약에 제자리다 하면 그죠? 원래 당초 그 분기초나 반기초 이럴 때 그 비중을 비중 6대4니 5대5니 7대3이니 3대7이니 이런 비중이 가격이 변화하면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니까 그 비중을 그죠? 원래 생각했었던 원래 추구했었던 비중으로 맞추기 위해서 리밸런싱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주식이 많이 올라왔어 구성 포트에서. 그러면 주식의 비중을 줄이게 되는 거고. 왜? 원래 당초 비중 6대4로 갖고 가려고 했었던 5대5로 갖고 가려고 했었던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고 하면 전부 다 매수세가 붙어서 좋은 흐름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 말 뜻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종목별로는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 쪽에서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차익 실현에 의한 리밸런싱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죠? 선물을 매수하면서 주식을 매도하는, 그죠?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많이 떨어진 종목은, 그죠? 내가 그 포트에 주식 비중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조선 3%, 화장품 2%, 반도체 10%, 은행 5% 이렇게 그 안에 포트를 딱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쪽 종목이 섹터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죠?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 구성하고 있는 구성 종목의 비중이 너무 현저히 낮아. 이것 또한 마치로 리밸런싱이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건 꼭 주식을 많이 산다라는 개념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부분이 일부 금요일 시장에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조금 이런 흐름들이 일정 정도 전개된 것이 아니냐. 그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도 금요일 날 약세를 보였지만 분기가 아닌 반기 리밸런싱이 일정 정도 있었을 거니까. 그죠? 물론 옵션 만기 때 리밸런싱도 하지만 그죠? 이 나름대로 이 분기나 반기 때 특히 분기보다는 반기에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작용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너무 이런 얘기를 오래 했네. 그죠? 짧게 하고 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자, 이제 시장 지수의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흐름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조금 우리 시장도 주초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자,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런데 이 이야기도 사실 자세히 먼저 보신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올려놨던 건데 먼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실 그동안 계속 이야기해 왔었던 부분 중에 하나야. 그런 부분들의 연장선상이야. 그죠? 그러면 시장의 지수가 조정을 보일 때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를 사야 되느냐